고단백 저지방 식품이자 체력 강화, 면역력 증진,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주는 음식, 바로 흑염소인데요.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흑염소 진액이나 염소탕을 드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과 는 흑염소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한약의 소리 한의학 박사 김조영입니다. 흑염소는 전통적으로 여러 문화권에서 보양식으로 애용되어 왔으며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으로 인해서 소중히 여겨져 왔습니다. 흑염소의 효능 중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흑염소 고기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근육 성장과 유지, 체중 관리에 유리합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나온 흑염소육의 영양학적 품질이라는 논문을 살펴보면 흑염소 고기가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 지방 함량이 낮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불포화 지방, 올레익, 리놀레익, 아라키돈산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동맥경화,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라키돈산은 음식에서만 섭취가 가능한 불포화 지방산인데요. 성호르몬과 성장호르몬 생성, 근육 성장, 뇌 보호, 기억력 증진, 당뇨 예방, 알츠하이머병 예방에 필요한 성분입니다. 둘째, 흑염소는 필수 영양소 공급원입니다. 흑염소 고기는 철분,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다양한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뼈 건강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 A군이 풍부하여 눈 건강에 좋습니다.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고 신경계가 보호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번엔 한의학적으로 흑염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의학적으로 흑염소를 살피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효능만 들어보면 사실 만병통치약이 아닌 것이 없지요. 그런데 실제 섭취했을 때는 사람들마다 반응이 가지각색입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그 약이 맞는가 안 맞는가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 식품이나 약재의 차고 덥고의 성질, 쓰고 달고 맵고 시고 짠, 오미, 어느 장부에 좋은지 등을 한의학적으로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많은 도움이 됩니다. 명나라 이천 선생님의 책인 의학입문의 식치문 하편에는 흑염소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짧게 요약하자면 담화, 즉 노폐물과 열이 많은 사람은 흑염소를 드시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동의보감 탕액편 수부를 보면요, 흑염소가 양육으로 나와 있습니다. 양육은 성질은 대단히 뜨겁고 또 일설에는 따뜻하고 하였습니다. 맛은 달며 독은 없다. 허로와 한랭증을 치료하며 중초를 보하고 기를 도와주며 마음을 안정시키고 놀라는 증을 먹게 하며 음식 맛이 나게 하고 살찌고 건강하게 해준다. 양의 이빨과 뼈, 오장은 다 성질이 따뜻하고 평하기 때문에 병을 낫게 할 수 있으나 고기는 성질이 대단히 뜨겁기 때문에 열병을 앓고 난 지 100일 이내에 먹으면 다시 열이 나고 학질을 앓는 사람이 먹으면 열이 나고 몹시 피곤해져서 죽게 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흑염소가 잘 맞는 체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양기 부족 체질입니다. 양기가 부족해 몸이 자꾸 차고 에너지가 낮으며 소화기가 약한 사람에게 흑염소 고기는 양기를 보충하고 체온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둘째, 체력이 약한 체질입니다. 회복이 필요하거나 체력이 약해 쉽게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흑염소는 에너지를 증진시키고 체력을 강화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셋째, 냉증 체질입니다. 몸이 항상 차가운 느낌을 받거나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에게 흑염소 고기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면역력이 약한 체질입니다. 자주 감기에 걸리거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흑염소 고기는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사상의학적으로는 체내에 습기가 많고 냉한 경향의 태음인, 체력이 약하고 몸이 차며 마른 소음인에게 흑염소가 잘 맞습니다.
열이 많고 더위를 많이 타며 열로 인해서 각종 위염, 대장염, 신장염, 폐렴, 비염 등의 염증이 많으신 분들, 발진, 아토피, 건선, 지루성 두피염 등의 피부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 코피, 혈변, 혈뇨, 자반증 등의 출혈이 있으신 분들은 흑염소를 드시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태양인과 소양인, 그리고 열이 많은 태음인에게 흑염소가 잘 맞지 않습니다. 흑염소가 갱년기 여성들에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물론 몸이 차지며 갱년기 증상이 오는 소음인들에게는 흑염소가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얼굴로 열이 많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우울감이나 불안감, 불면, 심장 두근거림이 심해지는 소양인, 태양인, 열이 많은 태음인들에게는 오히려 그 열을 악화시켜서 증상을 치료하기는커녕 더 심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흑염소를 드시기 전 본인의 체질이 무엇인지, 추위를 많이 타는지, 더위를 많이 타는지 등을 꼼꼼히 살피시고 흑염소를 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는 잘 모르겠다 하시면 주변의 한의사 원장님들께 가셔서 나에게 흑염소가 맞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그렇다면 흑염소와 안 맞는 체질은 흑염소를 아예 안 먹어야 될까요? 조금은 드셔도 되겠지요. 하지만 되도록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소양인이나 태양인 환자분들 중에 흑염소 전골이나 흑염소 고기를 한 번만 드셔도 대변이 막히시거나 설사를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흔히 흑염소를 섭취하시는 경우에 흑염소 진액을 사드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이때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체질입니다. 몸이 찬 태음인 또는 소음인의 경우에만 흑염소가 잘 맞으니 꼼꼼히 본인의 체질을 파악하시거나 한의사 선생님께 가셔서 저에게 흑염소가 맞나요? 하고 꼭 문의해 주십시오. 체질에 맞으신 분들이 흑염소 진액을 사드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품질과 순도 그리고 같이 들어간 성분들을 꼼꼼히 살펴주세요. 인터넷에 워낙 다양한 흑염소즙이 있고요. 흑염소의 농도도 가지각색입니다. 보통은 흑염소 자체만 달이면 흑염소 고유의 누린내가 나기 때문에 당귀나 천궁, 계피 등의 다른 한약재를 혼합하여서 그 잡내를 없애고 효능을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기타 흑염소 외의 다른 약재들이 어떤 약재들이 들어갔는지를 꼼꼼히 살피시고 되도록 그 약재들보다는 흑염소 비율이 높은 즙을 사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함께 다려진 약재에 체질에 대한 고려 없이 다양한 한약재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는 약성이 중구난방으로 가서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소음인이신 분들은 소음인에게 잘 맞는 당귀, 계피, 생강, 대추, 감초, 황기, 백작약, 진피, 홍삼, 마늘, 두충, 익모초, 쑥, 둥굴레 등의 소음인 약재가 함유된 흑염소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찬 태음인이신 분들의 경우는 태음인에게 잘 맞는 마, 무, 녹각, 뽕나무잎, 헛개나무 열매 등의 태음인에게 잘 맞는 약이 혼합된 흑염소즙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너무 과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적혀 있는 대로 적정량만 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흑염소를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양탕이라고 하죠. 염소탕집에서 염소전골, 염소탕을 드시는 것입니다. 실제 영양가는 이것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에 체질에 맞으시는 분들은 염소탕을 드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흑염소의 영양학적 특징, 한의학적으로 드셔야 될 체질, 드시면 좋지 않은 체질, 흑염소 진액이나 흑염소 섭취 방법, 또 선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떠한 약이든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내 몸의 체질을 잘 파악하시고 내 몸에 맞을 경우 흑염소도 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약의 소리 한의학 박사 김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